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목요일장 개장한 지 어느덧 또 1시간 가까이 됐죠. 매일 10시에 찾아뵙고 있는 주식잔소리입니다. 자, 이 시간쯤이면 앞서 1시간 동안 좀 시장 흐름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오늘 시장 대응 전략 세워나가실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장 어떤 부분에 좀 관심 갖고 접근하면 좋을지 맛보기로 한마디 잔소리 부탁드립니다, 멘토님. 요즘에 멘트의 조언을 좀 받나 봐요. 왜요? 질문이 조금 바뀌는 걸 보니까 조언을 받는 것 같은데요. 하도 모박하셔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맛배기고 뭐 필요 없고요. 지금은 이제 이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 실적 발표가 끝났어요. 그러면서 퇴출될 종목군들 퇴출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부실적으로 뭐 재무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마무리가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료와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재료 같은 경우는 말로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좀 중요시해야 될 거,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은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시초에 반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따라 들어가지 말자라는 그런 의견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목은 미래 향후에 대한 부분들 성장을 하는 그런 종목군들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성장을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할 거냐,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좀 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재료와 이슈, 뭐 이 부분들, 뭐 이슈적인 부분들은 뭐 일본 쪽과의 얘기겠죠. 뭐 오늘 육계 쪽의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데, 수산물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면서 뭐 반사이익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게 수혜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면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따라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자체를 좀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세한 이야기, 어느 섹터가 좀 성장을 할지, 현재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의 시장 상황은 어떤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주식 잔소리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자, 문자 상담 방법 샵 4989번으로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이 두 통의 전화로 연결해 주시면은 저희가 정재훈 멘토님과 바로 속 시원하게 고민 상담 가능합니다. 많이 연락 주시고요. 또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요. 스마트폰으로 또 PC로 뭐든지 다 시청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접속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식잔소리는 11시에 방송은 끝나지만 그 오후장 남아있죠. 오후장에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열어두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스마트폰에 깔린 노란색 톡 메신저 켜주시고요. 검색창에다가 주식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자, 검색 결과 더보기 누르시고 오픈 채팅 탭 누르시면은 방이 하나 뜹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여러 가지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새로 뜨는 이슈에 관한 이야기들, 다양한 정보 담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에 대한 본격적인 잔소리 시작하기 전에 오늘장의 특징주와 특징 섹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특징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우진입니다. 최근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방출된 방사능 폐기물,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등 방사능 이슈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이에 따라서 원전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제염 기술을 보유한 우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8.58% 오르면서 5,5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체리브로입니다. 체리브로가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자, 일본 후쿠시마 근처의 바닷물이 우리 해역에 유입됐다라는 소식에 생선 대신에 이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현재는 상승폭 반납하고 25%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요, 마니커 F&G입니다. 역시나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일본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이 국내 방류된다라는 이 불안감에 수산물 대신 육류 소비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7% 가까이 상승하면서 8,880원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인스코비입니다. 인스코비가 줄기세포를 활용한 발모 촉진 특허 획득했다라는 소식에 이틀 연속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9.06% 오르며 3,490원에서 거래해 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태고사이언스입니다. 자, 태고사이언스가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종 유래세포 치료제 칼로덤의 이 당뇨병성 족부궤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상한가 기록하면서 27,00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AI 반도체 증에 4.7조 투자한다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네페스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네페스 오늘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한국 패널 업체들이 유기 발광 다이오드 전환을 통한 대형 디스플레이 부문의 사업 재편을 가속화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왔죠. 이에 관련한 일부 종목들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얘기도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며칠 지수가 조금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양입니다. 잭슨홀 미팅도 앞두고 있는 만큼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관련해서 오늘 현재 시황 좀 짚어주시죠. 예,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오늘 시장의 흐름들 여전히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대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그다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업종별로 보더라도 금융 섹터들 그나마 혼조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외에 화학이라든가 통신, 유틸리티 이런 쪽 대체적으로 IT 쪽 섹터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시장이 움직이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지만 거래소 시장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 대체적으로 IT 섹터를 포함해서 몇몇 종목 업종군들을 제외하고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시장을 자체적으로만 좀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매도세가 여전히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래소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큰 폭의 매도세는 아니지만 매도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 기관 쪽도 일단 400억대의 매도가 나오면서 거래소 시장이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모처럼 만에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줬었던 기관 쪽에서도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8월 20일이죠. 약간 매수로 전환되는 듯 했습니다만 여전히 매도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개인 투자자들만 여전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쉬어가는 흐름들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입니다. 거래소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어제도 아마 비슷한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이 빨간색 선이 21선이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1선에 대한 부분들 각도 자체가 하반각을 좀 가파르게 그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이렉트는 못 간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과거의 차트를 보더라도 요 시기와 좀 비슷하죠. 요 시기. 지금의 구간이 요 시기와 좀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었었고 그 다음에 좀 짧지만 요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21선에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가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다시 밀려 내려왔다가 하더라도 21선에서는 하반각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바로 못 간다라는 부분들을 차트를 보면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의 모습을 보더라도 21선에 대한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주가는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더라도 반등의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여기에서의 반등이 나왔을 때 중요한 부분들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요들 기업들이 되겠죠. 그러한 기업들이 얼마만큼 조정을 받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거래소 시장보다는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21선을 돌파를 해줬지만 그 이후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서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11선과 21선 골든크로스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럼 다시 뭐 600포인트대 초반 정도 때까지도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그런 전략. 그리고 또 하나는 캔들의 위치를 보게 되면 종가적인 그 부분들, 이 하락을 했을 때의 흐름들, 시가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들 7월 29일 날의 종가 부분들, 여기에 상당히 좀 매물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매물 소화가 조금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기술적인 흐름들을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이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항 자리대에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쉬어간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뭐 현재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게 된다라면 내일 새벽이죠. 그러니까 내일장에 부터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과연 이제 그 부분들을 빌미로 해서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과연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가,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도 연준을 계속적으로 좀 압박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금리 인하 계속 해라. 그리고 양적 완화도 해라. 계속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강도롭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일단 눈치 보기가 좀 진행된다. 결국은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올라갈 수치는 더 있어요. 올라갈 수치는 더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온다고 해서 크게 두려워할 부분들은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거래소 시장은 뭐 2000포인트 위로는 한 번쯤 올라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50선 위로는 움직여주는 반등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크게 두려워할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며칠 이제 8월 6일 날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거예요.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빠지는 것보단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위안이 될 거예요. 위안이 됐는데 오늘같이 또 이제 물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하게 되니까 또 이제 불안한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결국은 좀 더 올라갈 그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부분들은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분들이 향후에 성장을 할 거냐 아니냐, 요 부분들만 좀 기준을 잡아놓고 일정 부분 뭐 비중을 축소했다 늘렸다가 하는 그런 대응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을 좀 염두를 해두고 지금 시장에 밀린다고 해서 크게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다. 뭐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며칠 올라가다가 어느 때 눌리니까 사실 그 전에 뭔가 쌓였던 그 불안감이 다시금 나타나는 요즘인데요. 하지만 결국 아직 반등기에 남았으니 두려워 말라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성장을 할지 아닐지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환율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나눠보고 갈게요. 자, 어제 저가로 1198까지 잠깐 내려왔는데 결국에는 또다시 1200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환율은 일단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환율적인 부분들은 어제 이제 사실 8월 21일 날 어제죠. 1200원을 깼다가 다시 이제 안착을 해줬어요. 저가가 1198원 50전에 거래가 됐다가 종가 기준으로 1200원대를 다시 이제 안착을 해주고 오늘 조금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냉정하게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원화 약세 기조, 원화 강세,
이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워낙 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진 않아요.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기업들의 실적이 뭐 좋은 부분들도 아니고 위안화도 여전히 지금 현재 7위안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7.06위안이죠. 다시 뭐 정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국 쪽에 있어서도 원달러 환율도 움직임이 나와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환율 주봉인데요.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된다라면 이게 추세의 완전한 전환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아마 수급적으로 상당히 취약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상당히 좀 간당간당한 위치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1230원대 이 위에 하나 2015년도에 갭이 하나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들 그리고 증권사의 리서치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1240원 부근대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마디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여기 한 마디 나왔었고 요 똑같은 폭으로 두 마디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 똑같은 폭으로 세 마디째가 약 한 1240원 부근이에요. 근데 그 자리대 근방에 갭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더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버리게 된다라면 원화의 약세는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수급적으로도 그다지 좋을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정부 쪽에서 아마 개입을 하겠죠. 개입을 하면서 안정화 시도도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이 1240원 자리대를 넘어가는가 이 정고점 자리대 최근에 형성돼 있던 이 일봉상에 최근에 형성돼 있던 1220원대 요 자리대를 넘어가는가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 이 자리대를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요 부분들 확대를 해보게 된다라면 갭을 발생시키면서 올라갔는데 이 갭 부분들을 얼추 다 메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요 1220원에서 이 1190원대 요 부분들에 있어서의 박스권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이 1220원대부터 약 한 1180원? 그 자리대까지 그냥 박스권으로 등락이 좀 계속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는 한데 이건 좀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워낙 약세 기조가 유지가 되게 되면 수급적으로 좋지는 않다.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MSCI 중국 A주에 편입되는 부분들 때문에 8월 달에 매도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아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른 부담 부분들은 크게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들 신경 쓸 거는 없을 것 같고 일단 환율적인 부분들은 1220원 자리 때 이 자리를 넘어가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상에서는 뭐 아직까지 그냥저냥 좀 괜찮다. 뭐 그 정도만 좀 말씀드리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현재 원화 강세로서의 모멘텀은 좀 없는 상황이다. 당분간은 1190원에서 1220원 이 박스권에서 계속되면 좋겠지만 일단은 계속해서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원화 약세 기조가 지속되면은 수급적으로 안 좋다는 점은 계속해서 챙겨가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장에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거 바로 좀 디스플레이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자,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충남 아산 쪽에 LCD 곧 가동 중단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LG 디스플레이 역시 파주 공장 LCD 라인 가동 중단 검토하고 있죠. 자, 이와 관련해서 올 하반기부터 한국 패널 업체들이 OLED 쪽으로 좀 빠르게 가속화해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OLED 장비주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짚어드릴까요? 앞으로의 전망을 봐야겠죠. 어떤 종목들이 있고. 일단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삼성에 있어서의 투자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중국 쪽에 있어서 LCD,
한국 쪽 같은 경우는 8.5세대지만 중국 쪽은 10.5세대까지 확대를 해놓은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구 전략은 기사에서 나온 거와 같이 OLED 쪽으로 일단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 쪽에서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냉정하게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OLED 투자를 하느냐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질문에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만 나왔던 그런 사항들이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LCD 공장에 있어서의 가동이죠. L8라인 쪽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가동을 중지를 하고 있고, 신문이나 기사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철수 작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신문 기사에서는 없을 겁니다. 아마 철수 작업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저기 돌아다녔겠죠, 제가. 탐방도 다녀오고 이것저것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과연 삼성 쪽에서 투자를 하느냐, 하면 얼마만큼 하느냐, 이 부분들이 가장 큰 관건이에요. 정부 쪽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과거에 LG 공장을 방문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투자를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 삼성 쪽에서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의 투자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안 하면 못해요. 그리고 뭐 신문 기사 보게 되면 QD 쪽 말고 마이크로 LED 쪽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 가격적인 부분들이 아직 멀었어요. 상용화되려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QD 쪽에 있어서의 이 설비 투자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문 기사에서 좀 나왔습니다. QD OLED 쪽에 있어서의 개발을 완료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일본 쪽에 있어서의 규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산화를 추진을 하겠죠. 대표적으로 증착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캐논 도끼 장비를 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선익 시스템에 있어서의 공시가 나왔죠.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그럼 그 부분들은 본 투자가 아니라 일단은 이 부분들은 파일럿 장비구나라는 부분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이 삼성 쪽에서 국산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국산화는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당장의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발주해 놓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바꿀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누차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류 시스템에 있어서의 수혜주는 캐논 도끼 쪽에 하고 있는 ICD가 되겠죠. ICD가 일단 실적에 있어서는 좋을 그럴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LG 쪽과 중국 쪽에 있어야 발주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캐논 도끼사의 8월 초에 공시 나왔었죠. 500억대의 매출 공시, 그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일본 쪽 말고 이제 또 중국 쪽에도 수주 부분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걸 기다릴 수 있는 포인트로 작용을 하면 될 것 같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봉지 장비라든가 ELL 장비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가장 탄력이 좋죠.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됐죠. 그러면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와 줬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차트를 일단 돌려놓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겠죠. AP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중국 쪽에 있어서의 모멘텀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삼성 쪽에서의 투자 발표를 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SFA 같은 경우도 일단 장비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원익 IPS가 있을 거예요. 원익 IPS가 디스플레이 장비사죠. 테라세미콘과 합병을 했죠. 합병을 하면서 종합 장비사로 발돋움을 하는데, 원익 IPS 쪽도 디스플레이 쪽 사업에 약 한 30에서 40%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장비 쪽이고, 반대로 테라 같은 경우는 반대였었어요.
반도체가 뭐 3에서 4, 디스플레이가 6에서 7. 근데 이 합병을 하면서 일단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종합 장비사로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드라이 에처라든가 테라세미콘의 열 처리 장비 이런 부분들을 수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오랜 기간 삼성이 고객사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최근 들어서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이 수혜, 반도체 쪽의 설비 투자에 대한 수혜 이 부분들 놓고 보게 된다라면 원익 IPS도 여전히 관심권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시장에 있어서의 지금 주가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의 흐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코스닥 시장 7월달, 8월달에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들은 대부분 다 급락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들 종목군들은 오히려 돌려 세웠거나 다시 만들어놨거나 그 이상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방송에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나름대로 충분히 일단 회피를 좀 하지 않았나 시장보다도 시장에 밀려내렸던 부분보다 회피를 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될 거고요. 여전히 투자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 쪽으로 가보게 된다라면 제이스텍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본딩 장비를 좀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제 전공정 장비 쭉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후공정이 들어가겠죠. 후공정 쪽에 들어가게 되면 이 제이스텍이 후공정 쪽으로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패널과 이 PCB 부분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장비를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6년도 때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본딩 장비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은 수주를 했었어요. 5,700억대, 영업이익이 약 20%에 육박하는 그런 실적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난 이제 2018년도에 1,200억대에 63억 영업이익이 좀 나왔었고요. 근데 올해 부분들을 보니까 1분기는 적자였지만 2분기는 흑자였었고, 탐방을 다녀왔을 때의 IR 담당자 얘기로는 18년도의 실적은 그냥 삼성의 투자가 없이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실적 정도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투자를 한다라는 가정 하에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결국은 제이스텍 같은 경우 후공정에 있어서의 본딩 장비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뭐 상당히 좀 견조해요. 대량거래 터졌었고 가격 조정을 좀 받았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크게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차트쟁이들이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앞산이라는 표현을 하죠. 앞산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왜 표현을 하느냐. 역배열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역배열 구간에서 차트를 돌리기 위한 작업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기술적 흐름상. 근데 보게 된다라면 1년 반 올라갔어요. 그죠? 1년 반 빠졌고. 그러면 올라갔고 하락 추세 끝났으면 이제 비추세죠. 비추세 구간이 나왔어요.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자리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들 종목도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LG 쪽에 있어서의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삼성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ICT라든가 AP 시스템, 뭐 HB 테크놀로지, 검사 장비 쪽에 HB 테크놀로지, 제이스텍 이런 부분들 관심 있게 좀 여전히 봐야 된다라는 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삼성 쪽에서의 투자 발표를 하게 된다라면 투자자분들 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전공정 장비가 있고 후공정 장비가 있는데, 그러면 먼저 전공정 장비를 먼저 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후공정을 하지 않겠느냐. 요것도 알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려고 하려면 과거에 2016년도에 삼성 쪽에서 어떻게 수주를 줬는가를 좀 보세요. 일정을. 전공정이나 후공정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발주를 낸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비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저는 제 계산상으로는 9월 달 정도? 그 정도에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투자 기정사실화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해야지만 이 부분들이 매수 맥점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방송을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단타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들 종목군들은 충분한 수익을 낼 수도 있다.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아직 투자에 대한 이렇다 할 발표가 없는 상황이죠. 시장 상황에 맞추겠다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나온 상황인데요. 그러나 LCD 라인 가동 중단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아직 언론엔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로 철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정재훈 멘토님 늘 직접 발로 뛰고 직접 기업을 찾아가서 눈으로 보는 것, 그게 바로 정재훈 멘토님의 강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언론 보도보다 늘 발빠르게 좀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정재훈 멘토님, 직접 발로 뛰는 정재훈 멘토님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톡 메신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그 노란색 톡 메신저 있으시죠? 자, 클릭하시고요. 위에 돋보기 눌러주신 다음에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픈 채팅 탭 더보기 눌러서요.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시황 이야기 혹은 이렇게 기업 탐방 다녀온 이야기들도 가끔 올려주고 계시고요. 또 저희가 비정기적이지만 한 번씩 이벤트로 탐방 노트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진행될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바로바로 이 스마트폰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문자와 전화 상담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얼른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샵 4989번 혹은 023153-2612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입니다. 0970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아남전자 3,0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5% 갖고 계십니다. 현재 2,440원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아남전자입니다. 손실 좀 보고 계신데요. 비중 25%세요.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아남전자를 3,000원 부근 초반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이것도 뭐 재료 뭐 이슈적인 그런 테마성의 흐름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조금 더 반등을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반등을 좀 노려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죠? 거래량 크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 대체적으로 IT 쪽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반등이 순환으로 하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조금 눌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더라도 좀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뭐 한 2,700원 정도 때까지는 한 번쯤은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좀 더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인데 25%에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 사실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이 지금 반등이 나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래량 없이 다시 또 밀려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만 보시고 한 2,700원 정도 때 이 정도 올라가게 된다라면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끊어주고 뭐 절반이라도 끊어주고 난 다음에 눌러 섰을 때 다시 뭐 잡아준다거나 뭐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략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없이 좀 더 기다려보면서 여러 가지 대응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가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겠습니다. 2265번님이 보내주셨어요. 두산중공업 매수가가 15,100원이시고 비중이 90%십니다. 지금 현재가 5,920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세요. 1년 넘게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비중도 높으십니다.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이거는 답이 안 나오네요. 제가 이 방송에 출연을 시작을 하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룹사들 중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두산그룹주입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두산그룹주를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물어보신다라면
굴뚝주에 대부분 다 포진이 돼 있어요. 조선, 기계, 뭐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4차 산업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산그룹주는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말씀을 다시 이 서울경제에 출연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90%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리실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원자력 쪽에 있어서의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게 사실 그 부분들만 아니었더라도 이렇게 크게 밀리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유상증자도 좀 발행을 했고,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버티셔야 될 것 같고, 뭐 90%이기 때문에 이걸 잘라내기도 좀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에요.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기다리셨다가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뭐 답은 없는 것 같고, 주봉상으로도 한 8,000원? 한 7,500원에서 8,000원 정도 때까지 좀 기다려 보셨다가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잠깐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올해 다행히 좀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좀 전환될 것 같고, 근데 배당은 나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내년도에도 올해부터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회복세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일단 반등은 좀 더 힘들지만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손실도 너무 크고요. 나는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들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자. 7,500원에서 8,000원 정도 올라오면요, 다시 한번 전화 꼭 상담 전화 걸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힘내면서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상담입니다.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 들리시나요? 연결은 된 것 같거든요. 여보세요. 네, 전화 안녕하세요. 소리가 작게 들리네요. 아, 그러세요. 혹시 텔레비전 지금 음소거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그럼 갖고 계신가요? 삼성제약인데요. 네. 매수가 비중 1,900원에 20% 맞으신가요? 네네. 네, 8월 초에 들어가셨나 봐요. 네네. 네, 타이밍 굉장히 잘 잡으셔서 네네. 일단 현재 근데 수익 요새는 보고 계신데, 조금 오르면 하도 작게 해서 팔아야 네네. 되려나 아. 싶어가지고. 네, 목표가 궁금하시겠어요. 네? 목표가 어디서 팔아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짚어주시죠. 하도 요새는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네, 조금 그죠. 팔아버리고 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싶어서 문의하였습니다. 네, 전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네. 챙기세요. 네? 매도하시라고요. 그래서 하라고요. 네, 어머니 지금 보니까 많이 빠졌고 종목이 네네. 싸고 네. 그것 때문에 사셨어요. 그죠? 아닌가요, 어머니? 맞죠? 네네. 네, 많이 빠졌고 다른 제약주에 비해서 싸고 단가가 싸고 그래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은 지금 1,9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지금 10%가 조금 넘게 수익이잖아요. 그죠? 네네. 여기에서 절반 정도 챙기시고요. 네네. 나머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한 2,250원에서 2,300원 요 정도 오잖아요. 네네. 그럼 다 챙기세요, 어머니. 지금 절반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어머니? 지금 얼마에 내놔야 될까요? 지금 이 가격, 얼마예요? 2,100원에 절반 매도하세요. 예, 2,100원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전화가 좀 끊어졌다고 하네요. 문자로 넘어갈게요. 1208번님이 보내주신 MC넥스 보겠습니다. 매수가 21,000원이시고요. 비중은 20%십니다. 자, MC넥스 요 며칠 계속 일단은 빨간 선 그려내고 있습니다. 양봉 그려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그걸 안다면 참 모르겠죠. 다들 떼부자 됐겠죠? 네.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성관적인 건 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MC넥스는 일단 카메라 모듈 쪽이에요. 카메라 모듈 쪽인데 파워로직스나 이런 쪽하고는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전장 쪽에 있어서의 이 사업을 좀 더 크게 하는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올해 실적은 되게 좋아요. 작년 2018년도 때부터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섹터예요. 재무 구조도 좀 상당히 괜찮고 배당도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어떠한 사업을 좀 하는가 이 부분들을 조금 쪼개서 보게 된다라면 뭐 수출 비중이 조금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럼 결국은 지금 카메라 모듈 쪽 전자 부품 이런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생산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차량용 쪽에 있어서의 모듈, 생체 인식 모듈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일단 저는 지금 21,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20% 비율로 매수를 하셨었는데 21,000원이면은 뭐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움직이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한 23,000원대 뭐 초중반 요 정도 61선이죠. 요 정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저항자리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요 정도에서 한 절반 정도는 좀 챙겨주는 뭐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투자 마인드로 봤다 하더라도 매도를 했다가 다시 좀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즉 저는 여기서 박스권역으로 이렇게 좀 진행 매물 소화를 좀 하고 나서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싸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만 원 이하권역에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이 61선 언저리에서는 절반 정도만 챙겨 놓고 나머지는 일단 정고점 자리 때까지 끌고 가보는 전략. 그리고 만약에 눌리게 돼서 2만 원 이하권으로 한다면 그 절반 매도했던 거를 다시 매수를 하는 전략. 그렇게 좀 해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방향의 이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여전히 문자 상담입니다. 0772번님이 보내주신 시노펙스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3,500원이고요. 비중 20%로 갖고 계십니다. 자, 시노펙스 좋은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일본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돔 스위치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오늘 급등세 나타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시나요, 시노펙스? 시노펙스는 참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해야 되나요? 별 테마를 다 갖다 붙입니다. 이 시노펙스라는 이 회사는 주가 부양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CEO가 때로는 물 테마, 때로는 수소 테마, 때로는 PCB 테마, 별 테마를 다 갖다 붙여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게 또 이게 먹힌다라는 거, 그게 참 신기한 그런 부분들인데 매수가가 3,500원이에요. 좀 더 기다려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또 찌라시가 나왔어요. 막 그 루머 막 돌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수소차 뭐 관련해서 뭐 무슨 기술 뭐 일본 제재 뭐 해서 수혜니 뭐니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거 여기서 절반 정도 매도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왜냐하면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손실을 많이 줄였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절반 줄일 것 같아요. 절반 줄였다가 이 회사를 투자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3,000원 밑에서 다시 잡을 것 같아요. 절반 매도했던 걸. 그럼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주식 시장 늘릴 수가 있겠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요 자리 3,210원 요 자리대에서 절반 줄여놓고 2,900원 이하권역으로 다시 물량을 잡겠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와서 조금 더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항 자리대에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더 치고 나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반 매도하고 2,900원 밑으로 했을 때 다시 매수해서 수량 늘리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절반 매도 후에 2,900원 이하권역에서 재진입하라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상담이네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후성이요. 후성이요.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9,660원에 10%인데. 9,660원에 10%요. 전망이 좀 네? 궁금해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전망이요. 앞으로 전망 궁금하시다고요? 네, 바로 상담 이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었죠? 아, 예. 그죠? 예, 예. 단기로 조금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 좀 내시려고, 그죠? 예. 아닌가요, 어머니? 예. 조금 맞죠? 오르면 팔려고 그러는데 요새는 하도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좀 갈라나고 기다리고 있으면 훅 내려와 버려서. 자, 어머니 좋게 얘기하게 되면 계속 끌고 가실 생각은 없죠? 아니, 들고 갈 생각도 있어요. 에? 아니, 회사만 앞으로 전망만 좋으면은 들고 갈 생각도 있고요. 네. 또 오르면 탈 생각도 있고 그래요. 자, 어머니. 예. 후성이 지금 최근에 삼성 쪽에서 소재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는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예. 국산화를 하겠다라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수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정부 쪽에 있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후성이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이에요. 아, 예. 일단 실적이 2015년도 이후에 좋아지고 있는 기업인데, 문제는 이 후성이라는 기업이 성장 동력이 딱 막혀 있는 게 좀 한 가지 흠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꾸준하게 300억 정도씩의 영업이익을 막 기록을 하는데 예. 그 이상 확 좋아지지가 않는 게 흠이에요. 아, 그것만 되면 이 친구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탄소 배출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머니? 아니, 못 들어봤는데. 탄소 관련주도 돼요, 후성이.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도 돼요. 아, 예. 그리고 소재 쪽, 요런 쪽에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근데 9,660원에 어머니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약간 손실권역이시거든요. 예. 저는 좀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얼마까지 갈까요? 뭐 지금 보게 되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렇게 지금 수렴 과정을 요렇게 거치고 있는 거거든요. 요게 이렇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렇게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10,000원대 중반, 단기적으로 보면 한 뭐 1,500원에서 아니 11,000원 정도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에이 나 그냥 팔래 그렇게 하고 파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나는 좀 여유 있게 볼 거야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종목이 빠졌어요. 예. 빠지게 되면 한 8,600원, 8,700원 그 정도까지 눌리면 그때는 조금 더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8,700원 정도 되면 더 보태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게 좀 보시고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머니 처음에 생각하셨던 포지션대로 예. 단기적으로 챙기면서 하세요, 어머니. 아, 예. 알겠습니다. 괜히 길게 보라고 했다 스트레스 받으실라.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후성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아쉽게 오늘 연결되지 못하신 분들 좀 많으신데요. 내일 계속해서 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자와 전화 들어오는 대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 일찌감치 방송 시작하자마자 전화와 문자 넣어주시면 빠르게 상담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서로 방향성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죠. 자, 오후장에서도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오픈 채팅방 저희가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톡 메신저 상단 돋보기 클릭하시고요.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이후에 오픈 채팅 탭 누르시면요.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오후장 전략 세워보시고
또 내일 개장 전에 관련한 시황 이야기, 종목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네요. 지금부터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또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저희 인사해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내일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